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시간 진도 나가는 걸로 2차시고요 세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이 통합과학 책에서 보면요 약간 이 통합과학 책이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속력, 속도, 가속도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제대로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조금 어렵게, 그러니까 한 단계를 건너뛴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약간 리뷰를 하고 그리고 2학년 때 배울 수도 있는 물리원 내용을 약간 땡겨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속도와 가속도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원래 교과서대로라면 지금 제가 중력을 얘기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중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떨어지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포물선 운동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추가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제가 이 강의를 찍고 있는 게 4월 16일입니다. 4월 16일. 그래서 지금 오후인데요.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 수강 현황을 보니까 아직 과학이 들어있지도 않은데 열심히 많이 수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수강하셨는데도 커뮤니티에는 아직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다들 잘 이해하고 계신 거라고 믿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커뮤니티에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다룰 내용은요, 속도와 가속도예요. 일단 가속도는 이 화면에서는 다루지 않고 이 다음 화면에서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속도와 가속도 개념을 먼저 얘기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여러분,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이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죠? 첫 번째 뭐냐면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 속력은 빠르기만을 얘기하는 거였고 속도는 빠르기와 함께 방향까지 함께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스칼라량, 벡터량이라고 표현했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속력과 속도를 한 번 더 정의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속도 혹은 속력이라는 건 결국 내가 얼마만큼 빨리 멀리 갈 수 있느냐, 같은 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니, 멀리 이동할 수 있니를 보는 게 속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력, 속도는 결국 시간에 따라 얼만큼 더 할 수 있니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저 친구는 참 밥을 빨리 먹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 친구가 밥을 빨리 먹는다, 빠르다는 표현은 좀 속도의 표현이잖아요, 맞죠? 자, 밥을 빨리 먹는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양을 먹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빨리 먹는다고 하겠죠. 그럼 반대로 또 같은 양을 먹는다면 그 양을 먹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조금 걸린 아이를 빨리 먹는다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빠르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결국 단위 시간 동안, 특정 시간 동안에 무엇인가를 많이 해내면 빠른 거예요. 그리고 물리에서의 속력과 속도는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멀리, 얼마나 멀리 갔냐를 따지는 게 바로 속력과 속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얼마만큼 멀리를 따질 때 여기 보시면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이 있다고 할게요. 자, A에서 B를 향해 갈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장애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 이렇게 삥 돌아서 A에서 B로 갔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이 이동한 거리는 실제로 이 궤적을 따라가게 되겠죠, 맞죠? 이 궤적이 한 7m 정도라고 해볼까요? 7m라고 합시다. 우린 이때 얘가 지나간 이 궤적을 그대로 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동거리라고 불러요. 이동거리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중간 과정은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시작과 끝만 보는 경우, 무슨 얘기냐면 출발점과 도착점을 그냥 직선으로 쭉 연결한 거리, 이 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변위라고 부릅니다. 변위. 그럼 상식적으로 보이시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동거리보다 변위가 더 크게 나올까요? 작게 나올까요? 네, 작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변위는 5m 나왔다고 합시다. 자, 이동거리와 변위의 차이점 일단 아시겠죠? 이동거리는 뭐야? 내가 실제로 이동한 그 경로의 길이를 다 따지는 거고요. 변위는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뭘 보는 거다? 직선거리를 보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이 속력과 속도를 구분해 볼 텐데 얼마나 멀리 갔냐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그래서
여기 속력과 속도는 모두 일정한 시간 동안 간 걸 볼 거기 때문에 시간으로 나눈다는 건 똑같습니다. 시간으로 나누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속력은 방향이 상관없죠. 일로 가나 절로 가나 이렇게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력은 뭐냐면 방향 상관없이 총 이동한 거리의 그 길이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동 거리를 보겠어요? 변위를 보겠어요? 방향 상관없으니까 이동 거리만 보겠죠.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다 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동 거리. 자, 그리고 속도는 뭐냐면 여기 A에서 B 방향으로 얼만큼 갔니, 이 방향성까지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 허용하지 않아요. 직선만 봅니다. 그래서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라고 표현합니다. 변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세컨드, 초 단위로 측정을 했고 이동한 거리와 변위를 미터 단위로 측정을 했다면 이때 나오는 속력과 속도 값은 뭐가 나오냐?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가지게 돼요. 단위는 제가 조금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A에서 B로 가는데 똑같이 1초가 걸렸다고 합시다. 1초. 그럼 얘는 1초 동안에 7m를 이동한 거죠. 이동거리. 그럼 이때 속력은 얼마야? 7m per sec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1초 동안에 5m만큼의 위치의 변화가 있었어. 그러면 1초 동안의 변위는 5m니까 이때 속도는 얼마다? 5m per sec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속력과 속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는 뭐다? 단지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그 거리의 크기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스칼라량에 포함된다고 얘기했었죠. 스칼라량. 그래서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정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속도는 뭐다? 처음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거리, 변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얘는 이동한 어떤 그 빠르기와 그 다음에 방향까지 함께 고려하는 대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기,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을 벡터량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력과 속도는 이걸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가장 쉬운 예로 보면 다시, 자, 이 두 개의 펜이 있어요. 이 두 개의 펜이 이 가운데서 양쪽으로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빨간 펜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으로 1초에 10m씩 간다고 합시다. 이 초록색 펜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1초에 10m씩 간다고 합시다. 그럼 두 물체의 빠르기만 보면 어때요? 똑같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이 물체와 이 물체의 속력이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이 물체와 이 물체의 빠르기는 같지만 가는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속도를 같다라고 할 수 있나요? 같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속도는 정반대가, 그러니까 속도는 방향이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속력과 속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방금 전까지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속력보다는 속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 속도가 지금 우리가 전에 배웠던 내용하고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그 물체의 뭐가 변한다 그랬죠? 모양이 변하거나 혹은 운동 상태가 변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여기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에 힘을 가할 거예요. 그럼 얘가 운동 상태가 변하죠?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건 뭐가 변하는 거예요? 빠르기, 그리고 방향, 이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 상태를 정의하려면 빠르기의 변화도 봐야 되고 그리고 방향의 변화도 봐야 되겠죠. 그럼 운동 상태의 변화를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속력을 써야 할까요? 속도를 써야 할까요? 얘만 보면 빠르기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기와 방향의 변화를 모두 알기 위해선, 즉 운동 상태를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속도를 주로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런 운동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불러요. 등속 직선 운동. 저번에도 아마 언급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에요. 속도가 일정해요. 그런데 속도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빠르기가 포함되어 있고 방향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빠르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이다 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일정한 빠르기로 일정한 방향으로 쭉 이렇게 가는 걸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 등속 직선 운동을 얘기를 해야 가속도 운동과 구분이 될 거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 공식 간단하게 쓰면 여러분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거속시 있죠? 뭡니까? 속력 또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다 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맞죠? 그걸 지금부터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첫 번째 그래프는 뭐냐면요,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속도예요. 속도는 영어로 velocity, V로 표현을 하고요. 시간은 time, T로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 속도 V가 들어가고 여기는 시간 T가 들어가서 흔히 우리가 VT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VT 그래프.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선생님이 이 그래프로 표현하려는 운동은요,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즉 속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즉 처음에 2m/s였어요.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1초 뒤에도 몇 m/s겠어요? 당연히 2m/s겠죠. 2초 뒤에 몇 m/s? 2m/s. 3초 뒤에 몇 m/s? 2m/s. 즉 속도가 변하지 않아요. 속도가 변하지 않으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나올까? 당연히 X축, 즉 가로축과 평행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겁니다. 등속 직선 운동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 VT 그래프는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속도가 일정합니다. 1초에 2m씩 갈 수 있어요. 그러면 0초일 때는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1초 뒤에 2m 지점에 가 있겠죠. 2초 뒤에는 2m를 더 갈 거니까 4m 위치에 있을 것이고, 3초 뒤에는 또 2m를 더 갈 거니까 6m를 가 있겠죠. 즉 1초에 나의 위치가 2m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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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누적해서 변하게 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래프 봅시다. 시간에 따른 나의 위치의 변화, 얼마나 이동했니를 보도록 할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1초 동안에 몇 미터를 이동하는 속력이에요? 2m를 이동하죠. 그래서 1초 동안에 몇 미터? 2m를 이동했습니다. 그럼 2초 후에는 몇 미터 위치에 있을까? 1초에 2m 가니까 2초에는 당연히 4m 위치에 있었겠죠. 3초 후에는 몇 미터 위치에 있을까요? 1초에 2m씩 가니까 당연히 6m 위치에 있겠죠.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1차 함수 y는 ax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두 가지를 좀 기억할, 그러니까 저는 가속도 운동을 얘기할 건데 이 등속 직선 운동을 지금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그래프 해석을 하기 위해서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동한 거리가 1초에 2m야. 2초 후에는 4m고 3초 후엔 6m예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맞죠? 근데 이 그래프를 안 주고 여러분들에게 이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만 줬을 때 이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죠. 왜? 우리 이거 식 배웠잖아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예요. 그럼 거리는 시간을 이쪽으로 넘기면 뭐 곱하기 뭐예요? 거리는, 빨간 펜이 잘 안 나오네요. 초록 펜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거리는 속력 또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속도와 시간을 곱하면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맞죠? 그럼 현재 얘가 2m/s라는 속도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럼 1초 후에 몇 미터 갔니? 2 곱하기 1은 2m. 3초 후에 몇 미터 갔니? 2 곱하기 3은 6m.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죠. 맞죠? 거기까지는 당연한 건데 여기다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의 아래쪽 제가 색칠한 이 면적 있죠? 이 면적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 첫 번째 칸을 볼게요. 여러분 가로축은 1초 갔어요. 이동한 거리 세로축은 2m를 갔어요. 즉 여기가 2고 여기 이 제가 그린 사각형의 세로가 2고 가로가 1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면적이 얼마가 될까요?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칸 볼까요? 여기도 가로가 1이고 세로가 2죠. 면적이 얼마가 될까요?
2가 되겠죠. 가로가 1이고 세로가 2죠. 면적이 얼마가 될까요? 2가 되겠죠. 맞죠? 그럼 이 2라는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 넓이 구하려고 어떻게 했죠?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맞죠? 가로가 뭐가 있어요? 시간. 세로에 뭐가 있어요? 속도. 그러면 이 그래프의 밑면적은 시간 곱하기 속도네? 근데 시간 곱하기 속도는 뭐라 그랬어요? 이동거리죠. 답 나왔죠? 속도 시간 그래프, 즉 VT 그래프에서는 이 그래프의 밑면적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다? 이 그래프의 밑면적이 바로 이동거리를 의미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의 밑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동한 거리예요. 여기서 이제 변이가 되겠죠. 면적은 이동거리가 됩니다. 혹은 변이가 돼요.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밑면적은 이동거리 혹은 변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세요. 자, 이 변이, 그러니까 이동거리와 시간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잘 보세요. 가로가 1 증가할 때 세로가 2 증가하네. 가로가 2 증가하면 세로는 4 증가하고 4가 되고, 가로가 3이면 세로가 6이 돼요. 맞죠? 그래프로 따지자면 뭡니까? y equal EX 그래프죠. EX 그래프죠. Y는 EX 그래프. X에 1 넣었더니 Y가 2 나왔어. X에 2 넣었더니 Y가 4 나왔어. X에 3 넣었더니 Y가 6 나왔어. 이 그래프가 됩니다.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던 내용이 있죠? 뭘 배웠습니까? Y는 AX에서 이 A를 뭐라고 불렀지? 이 A를 이 그래프의 기울어진 정도 뭐라고 부릅니까? 기울기라고 부르죠. 기울기. 여기서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너 1초 동안 몇 미터 갈 수 있니? 1초에 2미터, 1초에 2미터, 1초에 2미터 갈 수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1초에 2미터를 간다고? 1초 동안에 몇 미터 가니? 1초 동안에 몇 미터 가니? 우리 1초에 2미터 가 라고 이 표현했던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속력, 속도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변이,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 우리는 이 그래프를 무슨 그래프라고 부르냐면 ST 그래프라고 앞으로 부르게 될 거예요. ST 그래프. 이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다?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 기울기가 바로 속도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고 제가 이어서 설명할 가속도,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좀 이따 제가 설명할 등가속도 운동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세요. VT 그래프에서 밑면적은 이동거리다.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가속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가속도의 가자라는 건 뭐냐면 더할 가자예요. 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가속도라는 건 속도를 더한다는 걸 의미해요. 속도를 더해요. 자, 상상을 해봅시다. 여기 지금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현재 2m/s 1초에 2m 갈 수 있는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물체의 속도를 더해줄 거예요. 어떤 속도를 더해줄 거냐면 오른쪽 방향의 속도를 더해줄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방향의 속도를 더해주면 얘가 오른쪽 방향으로 더 빨라진다는 걸 의미하죠. 맞죠? 이럴 때 우리는 이 물체가 가속도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속도가 생겼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오른쪽 방향으로 제가 10만큼의 속도를 더했어요. 가속, 더한 거죠. 속도를 더한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 녀석의 빠르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2m/s라는 속도로 변해 있겠죠. 우린 이럴 때 가속도가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이건 가속력이 아니라 가속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빠르기뿐만 아니라 뭐까지 봐야 한다?
방향도 봐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지금 현재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제가 플러스 2m/s로 잡았잖아요. 그럼 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뭐라고 하면 될까? 플러스의 반대니까 마이너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물체에 왼쪽 방향의 속도를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이번에는 왼쪽은 마이너스로 해봅시다. 오른쪽으로 잘 가고 있는 물체에게 제가 왼쪽 방향의 속도를 10m/s 더해줄 거예요. 마이너스 10m/s를 할 겁니다. 그럼 이 물체는 이쪽으로 2m/s로 가고 있다가 이 방향으로 10m/s의 속도가 더해졌으니까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즉 2에서 10을 뺀 반대 방향으로 8m/s, 즉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마이너스 8m/s의 속도로 변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떤가요? 속도 더해진 건가요? 아닌데요, 선생님. 저건 속도가 빼진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더해진 겁니다. 2에 뭐가 더해진 거야? 마이너스 10이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빨라지는 운동이든 느려지는 운동이든 아니면 속도기 때문에 방향만 바뀌는 운동이든 우리는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방향이 바뀌는 모든 운동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가속도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을 보는 거예요. 자, 단위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단위 시간. 단위 시간은 뭐냐면요. 1초, 1분, 1시간, 하루, 1 얘네들이 단위 시간이에요.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1초 동안에 얼만큼 속도가 얼만큼 변했니? 이게 바로 가속도예요. 1초 동안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얼만큼 변했니? 이게 가속도입니다. 자, 그럼 이 가속도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봅시다. 다시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2m/s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물체에 힘을 가할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물체에 제가 오른쪽으로 힘을 가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잘 가고 있는 물체한테 또 오른쪽으로 힘을 줬으니까 이 물체의 속도가 빨라질지 느려질지는 상식적으로 감은 오시죠? 맞죠? 네. 어떻게 돼요?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힘을 얼마 동안 줬냐면 제가 10초 동안 쭉 밀어봤어요. 10초 동안 계속 밀었어요. 그리고 나서 10초 후에 봤더니 이 물체가 어떻게 되었냐? 10초 후에 이 물체의 빠르기가 22m/s까지 빨라졌어요. 엄청 빨라졌습니다. 처음에는 2m/s였는데 어떤 힘을 내가 10초 동안 줬더니 얘가 22m/s가 됐어요. 이때 이 물체의 가속도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자, 가속도는 뭐예요? 단위 시간 1초 동안 속도가 얼만큼 변하는지 본 거예요. 속도가 다해서 얼만큼 변했는지 볼까요? 속도가 얼만큼 변했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둘의 차이를 보면 되겠죠. 이 둘의 차이.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를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속도의 변화량을 알아야 돼요. 속도의 변화량. 자, 그런데 이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걸 결국 어떻게 구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말은 다시 표현하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는 22m/s예요. 처음에는 2m/s였어요. 그러면 얼만큼 속도가 변한 거예요? 22m/s로 가고 있는 게 나중 속도고요. 여기서 처음 속도 2m/s를 빼면 결국 속도는 얼만큼 변한 거야? 네, 20만큼 변한 거죠. 이 속도의 변화량은 20이에요. 20만큼 변한 겁니다. 근데 이 변화가 몇 초 동안 일어났어? 무려 10초 동안 일어났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이 속도가 얼마만큼
4에서 얼마만큼 변했는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1초 동안 얼마만큼 변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초 동안 20m/s 늘어났다고? 그럼 1초 동안 얼마나 늘어났는데? 그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시간으로 나눠줍니다. 자, 근데 몇 초 걸렸지? 10초 걸렸죠? 그럼 10세컨드, 10s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20m/s를 10세크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이 물체의 가속도는 몇이다? 숫자 나오죠? 20을 10으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네, 2가 되겠죠. 2. 이 물체의 가속도는 2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가속도의 단위를 뭘 사용합니까?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세크 제곱이라는 걸 써요. 미터/세크에 해놓고 제곱까지 붙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시험을 보는데 다 구했어.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거기서 혹시 계산해가지고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해야지 구했어요. 난 분명히 맞았거든요. 선생님이 틀렸대요. 왜? 너 단위 안 썼잖아 라고 하면서 틀렸다고 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과학에서는요, 단위가 엄청 중요합니다. 탑이 1m인데 답이 1이라고 쓰면 이게 1m인지 1cm인지 1마이크로미터인지 1나노미터인지 누가 알아요? 모르죠. 단위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단위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기본 단위가 있어요. 길이의 기본 단위 미터, 뭐 질량의 기본 단위 킬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시간의 기본 단위 초, 분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같은 물리량끼리는 계산이 돼요. 쉽게 말하면 거리는 거리끼리 계산이 됩니다. 시간은 시간끼리 계산이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애들끼리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계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2xy 곱하기 y분의 3z 있다고 합시다. 야, 이거 풀어봐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2하고 3 있으니까 6. 여기 y가 분자이고 여기 y 분모했으니까 없애고 x랑 z 남아있으니까 xz. 잘 보세요. y 없앨 수 있으니까 없앴죠. x랑 z는 어때요? 계산할 애가 없잖아. 다른 x가 있어야 계산을 하고 다른 z가 있어야 계산을 하는데 계산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겨뒀죠. 물리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 단위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산을 하다 안 되니까 남겨놓은 게 단위예요. 우리 아까 속도의 단위, 속력의 단위 뭐였죠? 미터/세크였죠. 왜 미터/세크예요? 어떤 물체가 3초 동안에 세컨드 3초 동안에 어떤 물체가 12m를 갔어. 이 물체의 속도를 구해봐 라고 이렇게 하면 속도가 시간분의 거리인 건 알아요. 그래서 3초분의 12m 시간분의 거리 했어요. 그럼 아까 수학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앞에 있는 이 숫자들끼리 계산되죠? 3분의 10은 얼마야? 4예요. 근데 미터는 길이의 단위고 세컨드는 시간의 단위예요.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계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남겨놓으라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라 그래? 남겨놨어요. 4세컨드분의 미터구나. 근데 이렇게 위아래로 해놓으니까 좀 배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얘를 살짝 눕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자를 앞으로 미터, 그 다음에 이 분수를 표현하는 이 가로줄을 갖다가 퍼 옆으로 눕히고 세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미터/세크는 뭐야? 시간분의 거리라는 뜻이에요. 단지. 왜 속도의 단위가 미터/세크가 됐어? 왜 이렇게 됐을까? 계산이 안 되니까 남겨놓은 거예요. 아빠가 차를 타고 갑니다. 아빠가 부산 출장 갔다 올게. 양평에서 부산까지 쫙 갑니다. 400km 가셨다고 합시다. 아빠가 400km를 운전을 했어요. 아빠 얼마나 걸렸어요? 아빠 카 레이서잖아. 2시간밖에 안 걸렸지. 2시간 걸렸대요. 2hour. 2시간 걸렸어요. 그러면 아빠 자동차의 속도를 구하시오. 여기선 속력이겠죠? 일직선이 아니니까. 아빠 자동차의 속력을 구하시오. 어떻게 하면 돼? 아빠가 간 거리 400km를 아빠가 간 시간
2시간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400km를 아빠가 2시간 만에 갔네. 그럼 400을 2로 나누니까 200. 그러면 킬로미터랑 즉 거리 단위랑 아워 시간 단위 계산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그대로 남겨두고 눕혀놓기만 한 거예요. 킬로미터 퍼 아워. 아, 아빠 차는 200km per hour, 즉 시속 200km로 가셨구나. 집에 딱지가 많이 날라오겠구나. 아빠가 출장 가서 벌어온 돈보다 벌금을 더 많이 내시겠구나 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처럼 단위라는 건 뭐다? 남겨둔 거다. 별거 없다. 그럼 이 가속도 단위 봅시다. 여러분, 여기 가속도 구할 때 10초분에 20m/s였죠. 계산하면 숫자끼리 계산하니까 10분의 20이니까 2가 나왔어. 근데 단위가 뭐가 남아요? 미터 퍼 세크를 한 번 더 세크로 나누는 거죠. 그럼 미터 퍼 세크는 다시 분수로 바꿔보면 초분의 미터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간분의 속도죠. 맞죠? 그래서 시간, 그러니까 속도, 미터 퍼 세크를 뭘로 나눈 거예요? 시간, 초, 세크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미터 퍼 세크를 다시 분수로 만들면 시간, 초분의 거리, 미터죠. 맞죠? 그걸 다시 뭘로 나눈 거야? 시간, 초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 우리 번분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맞죠? 번분수. 그래서 결국 어떤 상황이야? 얘랑 얘랑 곱해서 분모를 만들고 얘랑 얘랑 곱해서 분자를 만들래. 그러면 S 곱하기 S니까 S의 제곱이죠. 그래서 S의 제곱을 어디에 놓는 거야? 분모에 놓고. 미터 곱하기 1이니까 그대로 미터가 나오겠죠? 미터를 분자에 놓는 거예요. 아, 세크 제곱분의 미터구나. 근데 이렇게 위로 서 있으면 배기 싫으니까 눕혀버리자 그랬죠? 그래서 뭐가 된 겁니까?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된 거예요. 선생님, 가속도 단위에는 왜 제곱이 붙고 왜 속도 단위에는 제곱이 안 붙나요? 아, 별거 없어요. 그냥 계산을 하다 보니까 단위가 남은 거예요. 남은 걸 그대로 써놓은 것 뿐입니다. 가속도 단위에 대해서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가속도도요, 속도와 마찬가지로 크기와 함께 뭘 가지고 있어?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방향. 즉 얘도 무슨 양이냐면 벡터량입니다. 얘 벡터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체가 가고 있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속도가 가해진다면 걔는 빨라지겠죠. 하지만 어떤 물체가 가고 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가해진다면 그 물체는 느려지고 언젠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이때 이 방향은 뭘로 표현한다? 뭔가 기준점 하나를 플러스로 잡으면 반대 방향은 뭘로 표현하면 돼요? 그냥 마이너스다 라고 표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물리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는요, 단지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것까지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